잠실권과 대치동이 가장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잠실동에서는 우리가 엘스와 리센츠가 대표적인 아파트인데요. 올해 2월 달에 엘스가 28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리센츠가 32억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거래된 걸로 확인됐는데요. 다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대치동에서는 레미안 대치팰리스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 아파트 30평형도 40억에 지금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동하고 청담동은 청담레일이라든지 아니면 아크로 삼성 이런 새 아파트들이 입주를 합니다. 30평형대 제가 전용 구입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52억에 거래가 됐고요. 지금 50평형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이상 입주권이죠.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규제 완화의 효과가 토호제가 해제된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 그리고 강남권 전체로 좀 퍼져나가는 이런 모양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머니 TV입니다. 지난 12일에 우리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들썩이게 한 그런 서울시의 발표 하나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강남권에 적용되고 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규제를 해제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표였는데요. 심영석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장 모시고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과 실수요자들은 어떤 점을 유념해서 접근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서울시가 2020년 6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다가 지정 5년째 이렇게 규제를 푼 건데요. 이제 허가 안 받고 자유롭게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어떤 곳들이 됐습니까? 보통 이제 잠삼대청이라고 그럽니다. 잠실은 이제 송파구고요.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이죠. 이 일대 305개 아파트 중에 221개 아파트는 이제 해제가 풀렸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14개 단지는 여전히 이제 규제에 지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삼대청 이 지역 자체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지 아니면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20년 6월 달에 투기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지정을 했죠. 이런 아파트들을 매수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고요. 또 6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돼요. 그리고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되죠. 갭 투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전세를 끼고 매입하시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주할 사람, 그리고 매도할 사람, 투자하고 싶은 사람 모두 이제 아주 힘들게 하는 규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다른 곳들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예, 2021년 4월 달이죠. 예, 그때 우리가 보통 이제 줄여서 이야기하면 아베목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압구정, 여의도, 성수동, 그리고 목동, 요 지역들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요. 여기는 대부분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하는 데만 묶었습니다. 그래서 성수 같은 경우 성수 전략정비 촉진 지역, 그리고 여의도도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만 묶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속 통합기업 후보지, 용산 철도 정비창부지, 강남 서초 자연녹지 지역 다 합치면 이제 65.25 km제곱미터인데요. 이게 서울시 전체 면적의 한 10%니까요. 적지 않은 면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가 그동안 오랜 기간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규제 지역에 속한 그런 주민들은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동안 그런 요구가 많았음에도 서울시가 풀지 않다가 왜 하필이면 지금 풀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예, 서울시 입장을 말씀드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1년 단위로 이제 재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제 해제해달라고 요청도 많았고요. 사실은 구청장 분들도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삼대청이라고 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강남에서도 가장 주택 수요가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대규모 개발 사업들도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들까지 이렇게 다 풀릴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집값이 대출 기절에 의해서 주춤하고요. 특히나 또 정치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지금 거래가 거의 절벽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집값 안정 효과보다는 거래를 죽이면서 경기를 침체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관련된 연구 용역을 진행을 했는데요. 초기에는 좀 효과가 있는데 갈수록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지난달 14일이었죠.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전격적으로 발표됐는데 사실은 해제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미 시장은 움직이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이 부동산 시장에서 어쨌든 규제가 해제됐다는 것은 굉장히 호재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사실상 서울시에서 가치 있는 아파트가 어딘지 찍어준 것이다. 이런 뭐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다. 뭐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잠실권과 대치동이 가장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잠실동에서는 우리가 엘리트라고 해서 엘스 리센즈 트리지움이라고 하는 5천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고요. 2000년 후반에 이제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이 중에 이제 엘스와 리센츠가 대표적인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이제 초중고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 여건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올해 2월 달에 엘스가 28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리센츠도 28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다 신고가입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리센츠가 32억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거래된 걸로 확인됐는데요. 이게 지방분이 사셨어요. 그래서 아마 토지거래 해제의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방분 같은 경우는 서울의 아파트를 사고 실거주가 일단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이번에 이제 그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치동에서는 가장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가 레미안 대치팰리스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 아파트 30평형도 40억에 지금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당 1억이 넘었고요. 그리고 삼성동하고 청담동은 사실은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크기가 이제 상업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하지만 청담레일이라든지 아니면 아크로 삼성 이런 새 아파트들이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30평형대, 제가 전용 9위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52억에 거래가 됐고요. 지금 50평형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이상 이렇게 입주권이죠.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 또 한강변이 보인다 그러면 지금은 거의 대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평당 2억 정도를 호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인들은 호가나 통계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의 현장 상황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중개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때요, 소장님? 일단 기존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호가를 한 10% 정도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잠실권이나 강남권은 10%라는 게 거의 2, 3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팍팍팍 이제 가격이 오른다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지금 묶여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있거든요. 잠실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실주공 5단지라고 아주 대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이제 매물을 아예 걷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호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신축은 여기 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막 가격을 이제 올릴 걸 생각해서 아예 매물을 거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실주공 5단지를 살려고 하는 분은 옆에 이제 장미 아파트라고 재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쪽으로 이제 몰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잠실에는 그 신축이 또 입주를 합니다. 잠실 르엘이라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올해 아마 거의 다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아파트 쪽으로도 지금 매수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규제 완화의 효과가 뭐 토호제가 해제된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재건축 그리고 뭐 강남권 전체로 좀 뭐 퍼져나가는 뭐 이런 모양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의 상승, 이게 서울 전역, 전국적으로 퍼져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2월 셋째 주죠.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0.06%로 이제 3주 연속으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상승폭을 키웠다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하기 전 1월 달 둘째 주죠. 그때 강남구가 0%였고요. 서초구가 0.02%, 송파구 0.04% 상승에 거쳤는데요.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강남구가 지금 0.27% 올라가지고 0.27%포인트 이제 더 상승한 거고요. 서초구가 0.18% 올랐습니다. 그래서 0.16%포인트 상승한 걸로 보여지고요. 송파구 같은 게 0.36%입니다. 그래서 0.32%포인트 더 올랐거든요. 연율로 따지면 18%, 19%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의 상승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정도 수준에서 저는 그 상승폭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좀 강보합이라고 하나요? 이런
상승폭을 계속 유지하면서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보다 더 상승폭을 키운다는 것은 사실은 뭐 폭등장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갭 투자하실 수 있는 여건도 바뀌었지만 또 이때 이제 팔아야 되는 분들도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물도 사실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뭐 요 수준 내외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요. 서울 외곽 지역이나 아니면 뭐 지방 같은 데까지 이 영향이 있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마 강남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마용성, 이런 쪽은 분명히 이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소장님, 뭐 이런 잠실 엘리트 같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이런 강남권 아파트들 지금 어떻게 뛰어들어도 매수를 해도 손색이 없는 타이밍인가요? 네, 뭐 실거주 의무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투자 수요가 조금 더 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갭 투자 가능합니다. 예, 당장은 뭐 이사를 못 가지만 언젠가는 이제 갈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여기 아파트 가격이 뭐 3, 40억 하거든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최소 뭐 20억 내외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수요가 확 들어오기는 저는 좀 한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방에 사시는 자산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외곽에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실거주가 힘들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더 걱정되는 게 사실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내년 되면 이제 입주 물량이 정말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시기에 이런 영향들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걱정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 해제 결정과 타이밍을 보면은 사실 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강하게 들었거든요. 이게 뭐 오세훈 시장이 지금 국민의힘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이기도 하고 지금 또 정치적 상황을 보면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데 뭐 부동산을 자기 정치에 뭐 오 시장이 이용했다는 비판도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뭐 규제를 완화한 그런 정책적 목표를 좀 달성을 할 수 있을지 뭐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뜬금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재산권을 더 보호를 해줘야 될 때가 언제였냐 그러면 2022년이나 23년도가 부동산 시장이 더 안 좋았거든요. 그나마 2025년에는 24년도 그렇고 서울은 이제 구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하지는 않았거든요, 아파트 시장이. 그래서 상당히 뜬금없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게 5년이 됐기 때문에 올해 6월이 되면 재지정을 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그냥 풀리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해제한다라는 걸 4개월 전에 이렇게 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뭔가 대선을 꿈꾸고 계시는 부분하고 맞물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뭐 3월 달에 그죠? 뭐 인용이 될지 우리가 탄핵이 기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인용이 된다고 하면 2025년 6월 달 같은 경우는 조금 늦죠. 그냥 지정이 해제가 되면. 그래서 뭔가 이게 파급 효과를 노리기에는 조금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투기과열지구도 있고 조정 대상 지역도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이중 규제입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이게 지정되지 않은 반포동이 뭐 그 국평이 거의 60억 됐지 않습니까? 이런 풍선효과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해제하는 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조금 너무 늦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 해제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향후 집값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서울시 발표 이후에 뭐 규제에 묶여있다 풀린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실히 좀 시세가 많이 오르고요. 앞으로 더 폭등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됩니다. 오늘 방송 내용 참고하셔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돈 버는 선택, 성공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심영석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